15장 고지선이 사자는 미묘 형통하여 신불가식이라 부유 불가식이니 고로 강이 지용한데 예라 약 동섭천이요 유해라 살인이요 엄해라 기약객이요 환해라 약 빙장석이요 도내라 기약 박이요 광해라 기약 곡이요 혼해라 기약 탁이라 숙이 탁지 정지 서청이요 숙능 아니 동지 서생이요 보차 도자는 불령령이라 부유 불령이니 능패 복성이라. 이 장도 아주 좋은 재밌는 그런 장입니다. 도월 선생님 강의를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잘하셔서 몇 번 들은 1장 81장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냥 1장 가지고 1장 하나 가지고 16시간을 하시고 또 2장 가지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끝내 못 보고 또 지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족하지만 무조건 1장부터 다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그 노자는 항상 그렇죠. 그 장을 어느 측면에서 해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 여기서는 크게 봐서는 어떤 사람이 도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진리 세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고, 여기 나온 것처럼 옛날에 도를 잘 닦은 선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를 잘 닦은 선비의 모습을 어떻게 갖춰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걸 답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인격체를 갖출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 장을 잘 보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면을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도를 잘 닦은 선비는 미묘 형통에 딱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걸 심히 깊이 그 사람의 것을 알 수가 없다. 그 사람의 깊이를 미묘 형통에서 알 수가 없다. 오직 알 수가 없는 부유불가식이라 오직 알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강의 지용한데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선비 모습 좀. 정말 도를 잘 닦은 선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계속 그 강의에서 계속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말을 하겠다. 노자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겼냐? 그런 분들은 도를 잘 닦은 사람. 그러면 한 인간으로서 살 때 너희는 이렇게 갖추고 살아라 그거예요. 마치 조심하기를 항상 살 때 조심하기를 얼음판을 살짝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해서 살아라.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 굉장히 사람이 조심스럽게 살기도 하고. 이해라. 두리번 우물쭈물 거리기는 어떤 것을 명쾌하지 않고 뭘 하면은 우물쭈물 거리기는 모든 사방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거지가 이렇게 우물쭈물 한다. 명쾌하지가 않고. 또 엄격하기는 그런데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엄격하기는 마치 손님이 항상 반듯하게 있는 것처럼 반듯한 모습으로 또 지키고 있다. 하네라. 그런데 손님처럼 항상 엄격하게 딱 해서 이렇게 쫙 있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풀릴 때는 이게 얼음이 봄에 여름이 쫙 풀린 것처럼 시원하게 이렇게 그런 모습도 있다. 그런데 또 풀린 듯 하더니 이것이 돈독하기는 마치 듬직하고 돈독하기는 그 큰 나무의 등치 박
듬직한 뭐가 또 이렇게 묵직한 뭐가 또 있는 것 같다. 광해라 마치 또 이렇게 겸손하기는 넓기는 계곡, 그 깊은 계곡에처럼 이런 깊은 또 그런 맛이 있다. 그런데 이 또 어떤 모습이 이 사람은 객처럼 반듯하고 우물쭈물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환하고 돈독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탁한 모습도 있는 것 같다. 이게 탁한 모습. 마치 술 한잔 먹은 사람처럼 흐리멍텅한 그런 구석도 있다는 거예요. 참 애매하죠. 사람 애매하죠. 명찰한 것도 있고 바보스러운 것도 있고 시원한 것도 있고 날카로운 것도 있고 아주 수기 능 탁지 이정 서생이요. 누가 이 세상에 누가 세상 혼탁한 것을 누가 서서히 맑게 만드는 것인가? 누가 이 세상에 아니를 이렇게 고요한 것을 운동으로서 서서히 생동감을 주는 것인가? 이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주 만물이 있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주 만물이 있지라는 것은 탁한 것은 가만히 놔두면 밑에 것을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세상 이치다. 자기한테 혼탁스러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가만히 고요하게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것은 지나가리라. 그런 말 있죠. 지나가리라. 이 고통도 지나가리라. 이 아픔도 지나가리라. 흙탕물도 맑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누가 내가 이 고요한 애로움을 누가 달래줄 것인가? 생동감을 줄 것인가? 그건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그 생동감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하나는 종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종교든 간에. 종교는 인간이 살면서 종교는 기독교건 불교건 자기가 어떤 종교에 이렇게 종교를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종교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타 종교 비방하지 말고 타 종교도 존중해 주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겠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능, 아니, 동지, 서생이요. 항상 사람이 너무 고요하고 기도에 빠졌으면 안 되거든요, 또. 그래서 생동감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운동.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운동. 한 가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살면서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한다면 뭐냐면 하나의 종교를 갖고 하나의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든가 걷기 운동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걷기 운동. 자, 이런 두 가지의 이런 이치를 알고 사는 사람은 보차도자는 이익을 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거에서 불용력, 항상 모든 매사에 꽉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항상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 항상 너무 많은 걸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부유불량이니 그걸 꽉 채우려고 하지 않으니 능패 복성이라. 항상 그 자기한테 온 폐단이 다시 좋은 곳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여기서 자, 그림이 어떤 그림이 좋냐라고 말하는데 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 그림이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상 모르겠어. 아니 선생님 그거 말고 진짜 좋은 그림이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강의 지용한다면 노자한테 자꾸 이렇게 해서 어떤 그림 좋아요 라고 말한다면 이런 그림 좋지 않겠는가? 그림에는 마치 긴장되게 마치 살얼음을 긁듯이 어느 구석에는 긴장된 구석이 있어야 한다는 게 살얼음 긁듯이 어느 화면에는 긴장된 구석이 있어야 한다. 선이 가면 선이 정말 그 수평이고 수직이고 뭐 날카로운 뭐 긴장된 게 있잖아요. 긴장을 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긴장된 선만 있으면 너무 딱딱하니까 우물쭈물 일부러 하는 거거든요. 선을 가다 있잖아요. 선이나 구성을 일부러
못 그린 척 우물쭈물 이게 있어요. 두리번. 그런데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날카로운 부분이 또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날카로운 부분이 그리고 어떤 부분은 빈 옆에 물감이 확 번진 것처럼 정말 뿌려진 것처럼 확 부어놓은 것처럼 막 부어놓은 것처럼 어떤 구석에는 또 그게 툭 던져놓은 그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화면 자체가 너무 산만하죠. 어떤 부분은 중심이 되는 바위 덩어리나 뭐가 툭툭 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박.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비어있는 계곡처럼 쑥 그냥 툭 던져버린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림이 맑고 잘 그리고 날카롭고 두리번거리 이것만 있으면 또 그림이 안 돼. 일부러 어떤 분은 탁하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림을 이겨버리거든요. 그냥 일부러 그냥 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부러 못 그린 것처럼. 그림 보입니까? 대충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요? 이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야.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있잖아요. 일부러 잘 그려놓고 일부러 물감을 툭툭 흘려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실수한 것처럼. 그럼 나는 실수한 것 같아. 근데 생동감을 주거든요. 근데 그건 의도된 실수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를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그런 요소를.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화론이 생긴 것은 6조 시대 한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라고 기운생동 골법님 사역 육법화는 6조 시대 나온 거잖아요. 한나라 지나서. 그러면 그게 상당히 4, 5세기, 6세기 때 나온 거거든.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라고 한 게 동양에서 그때 나온 거거든. 그러면 노자는 언제 나왔냐? BC 600년에 나왔거든. 노자. 그러면 그림의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그려야 되는 이게 다 이 노자가 원서가 되는 거죠. 1000년 후에 이 노자가 나온 다음에 1000년 후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나왔다면 그림의 하루는 전부 여기 바탕이 된다는 거야. 바탕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게 전번에 말한 것처럼 속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일액이 만액이 되고 일파가 만파가 되고 뭐가 되고 태초의 법은 없었다라고 시작하는 게 이제 속도화론이거든요. 속도화론은 지극히 속도화론 읽어볼 만해요. 지극히 노자를 그림으로 번역을 해놓는 화론이거든. 그러면 그 선비들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분명한 것은 화론에도 이런 영향을 줬고 그림을 그릴 때도 이런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이 선비들은 그림을 봤으니까. 조금 전에 말해요.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걷듯이 긴장된 거, 우물쭈물한 거, 그 다음에 엄격한 면도 있어야 되고, 좀 어린이 풀리듯이 확 집어 던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돈독한 것도 있어야 되고, 계곡처럼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탁한 것도 있어야 된다. 그림이 잘 그린 것도 있어야 되면 약간 못 그린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회원이 내일부터 500호짜리 그림을 그린다고. 500호를 100호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한 통으로 그냥 큰 공간 얻어 통으로 그리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어떤 데 있잖아. 진 이겨버리고 어떤 데는 확 던져놔버리고 어떤 데는 확 비워놔. 시원시원하게. 어떤 데는 밀집되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해봐. 긴장되게 해봐.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뭐 이 얘기는 안 했지만 거기서 해준 얘기가 이렇게 해봐 한 게 이 얘기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림이 좋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이런 스타일의 남정화 수묵에 절대적인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 동양의 수묵화의 이런 것이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남정화. 그래서 그
크게 봐서 동양에서는 이제 이런 것은 남종화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야 돼요. 변화를. 북종화는 변화를 안 줬죠. 북종화는. 그래서 단번에 깨치는, 단번에 어떤 것을 그려내는 이런 걸 이제 남종화 계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는 있겠지만 남종화, 북종화라고 하는 그 오해와 진실을 우리가 좀 알고 간 게 좋겠다. 그러면 남종화, 북종화라는 것이 동양에서 어떻게 생겼나? 남종화는 선비의 그림, 북종화는 직업의 그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폐단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폐단이. 이게 잘못됐다면 이게 오해되지. 그러면 그게 언제 나왔냐면, 명태 동기창이라는 사람이 이론가예요. 아주 동기창이라는 사람은 동만고서 행말이로라고 해서 동기창이라는 사람은 이론가예요. 물론 화가지만 이론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론에 능했고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명대는 오파하고 절파가 있었어요. 오파는 남종화 순묵가 계통이었고 절파는 이제 채석가 계통이었죠. 그런데 이 오파하고 절파, 자기가 속해 있는 오파가 새가 밀려. 그래서 이것을 한순간에 여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이제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 중국의 역사를 걷어 보니까 당나라 시대 때 왕유하고 이사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은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 여기 동기장에 보기에, 그래서 왕유는 남종화 계통의 그림을 시발적으로 그렸고 이사원은 북종화 계통의 그림을 그렸다고 쭉 내려오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그림의 차이가 어떻게 됐나?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 이제 불교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불교의 종파에 남종선파가 있고 북종선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종화, 북종화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된, 남쪽에 있는 그림은 남종화, 북쪽에 있는 북종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불가에서 북종선파, 남종선파가 있었는데 그 깨달음의 차이거든요. 그 남종선파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다가 순간적으로 깨치는 거다 라고 하는 파가 남종선파고, 북종선파는 뭐냐면 그게 아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한 다음에 오랜 시간이 거쳐서 깨달음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북종선파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림 스타일이 남종화 계통은 단번에 먹을 들고 한 번에 확 해갖고 완성을 해버리고, 북종화는 그리고 또 똑같이 이 종파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이게 남종화, 북종화라는 명칭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이게 이제 이 북종선파, 북종화 계통에 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직업적인 그런 것이 강했다. 남종화 쪽은 주로 사대부나 문인들이나 이 선비들 지식계층이 많았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그림은 남종화가 위에 있고 정신적인 세계 위에 있고 북종화는 아래쪽에 있다. 상남 편북론이라고 그래서 남종화가 위에 있고 북종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학설을 내놔버렸어요. 그게 명말 때 우리나라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게 청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아학문이 우리나라에 쭉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아학자들이 이제 대용군의 민영이 막 이런 분들이 난초를 그리면서 우리 글도 쓰고 하고 하는 그 사상이 훅 들으면서 거기다가 또 추사 김정희 선생님까지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가 남종화 계통으로 확 가버린, 그래서 그게 그런 사상이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은연중에 지금까지도 지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근에 이게 역전이 되어버렸어. 지금 이게 이제 갑자기
갑자기 역전이 된 게 뭐냐면 세상이 먹으라는 그림이 안 팔려 이제 이게 안 팔려. 갑자기 이제 채색을 해야 그림이 팔린다. 그래서 그 역전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역전이고 아니고 떠나서 우리가 너무나 그런 세계가 이게 잘못된 어떤 카널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고인데 우리 화가들은 그런 것을 알고 해야 되겠다는 알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하겠습니다. 고지선이 사자는 미묘 형통하여 심불가식이라 부유불가식이니 강이 지용한데 해라 동섭천이요 유해라 약살이니요 험해라 기약객이요 화내라 약빙장석이요 더내라 기약박이요 강해라 기약곡이요 타게라 기약탁이니라 숭능탁지 정지서정이요 숭능하니 동지서생이요 보차도자는 불령령이라 부유불령이니 능패복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에서 다양한 그런 것을 갖추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림에서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에 있지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이 좋긴 좋지만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 그림에서도 선이 쫙 나가면서 좋은데 이 선만 계속 써보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맑은 게 좋긴 좋죠. 맑은 물감이 좋지만 맑은 물감만 써가지고는 안 된다. 탁한 게 있어야 맑게 더 보이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이게 누가 좋다고 그러면 그거 계속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물감을 쫙 뿌렸어요. 야, 뿌리는 게 멋있다라고 하면 그걸 더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한 화면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약이 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 사는 것도 그렇다. 우리 내가 보내준 그 책 중에서 하루 종일 웃으라면 그것은 사람 미친다는 거예요. 우는 게 좋긴 좋지만은 그러니까 웃음도 있어야 되고 약간의 고통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행복도 있어야 되고 약간 안 좋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사람이 그 중심선에 서서 중심을 잡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런 걸 요구합니다. 너무나 좋은 저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